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10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요. 아침부터 백악관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약 200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며 서부 텍사스 유가가 급등했고 빅스 지수는 20에 가까워지면서 시장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 긴장이 내일 당장 해소될 수도 있고 지속될 수도 있지만 먼저 중동의 긴장이 몇 개월간 이어질 경우에 좋은 주식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장의 신호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쟁, 특히 중동 지역에서 긴장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의 상승입니다. WTI 유가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델타항공이나 아메리칸항공 같은 항공사들은 연료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에 타격을 받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료비 상승으로 페덱스, UPS 같은 물류 회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운송 및 물류 회사들의 주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마트와 타겟 같은 소비재 관련 회사들도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소비자 수요가 감소하여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다우나 듀폰 같은 재료 관련 주식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생산 비용 상승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포드나 GM 같은 회사들의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중동의 긴장이 심화되고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분야에 투자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투자하지 못한 투자자들에게는 이번이 싸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중동 긴장 심화 백악관 성명 발표 이후 하루 종일 상승한 주식은 럭히드 마틴입니다. 럭히드 마틴 주식 심볼이 LMT인 락히드 마틴은 세계의 최대의 방위산업 기업 중 하나로 주로 군사 장비, 항공기, 미사일, 방위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조합니다. 미국 정부와 계약이 많으며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록히드 마틴의 무기 및 방위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올해 3월 16일부터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며 엄청난 상승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다시 시작된 모멘텀이었고 그 당시 주식을 매수했다면 현재 35.87%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록히드 마틴은 지속적으로 횡보했으며 상승할 재료가 부족하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의 위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악몽이지만 그로 인해 이익을 얻는 회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24일 록히드 마틴의 주가는 2021년 전고점을 돌파한 후 약 3개월 동안 상승했고 이후 올해 3월까지는 횡보를 지속했습니다. 올해 다시 심화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록히드 마틴은 수혜를 입었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듯 중동 지역의 갈등이 심화되면 록히드 마틴의 주식은 당분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록히드 마틴 외에 중동 지역의 갈등이 심화될 때 오를 수 있는 주식 섹터는 무엇일까요? 전쟁 상황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주식 및 섹터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군수품, 무기, 방위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입니다. 전쟁 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럭히드 마틴, 노스롭 그럼앤, 레이티언 테크놀로지스 같은 방위 산업 주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쟁은 종종 원유 공급에 혼란을 가져와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엑슨모빌, 셰브론 같은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으로서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는 금 관련 주식이나 금 채굴 회사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군사 통신 및 정보 수집, 모니터링이 중요해지는 전쟁 상황에서 통신 장비 및 인프라 제공 업체들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독면 및 보호 장비 제조업체는 군인과 민간인을 보호하는 개인 보호 장비의 수요가 증가할 때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주식이 싫다면 블랙록에서 나온 항공방어 ETF인 ITA ETF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ITA는 작년 2023년 10월 28일부터 상승 모멘텀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33.4%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은 정말로 나쁘고 중동 지역의 긴장이 풀리길 바라지만 이 긴장이 지속될 경우 이 주식들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주요 지수를 분석해 시장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P 500은 여전히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며 완벽한 상승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 긴장이 발생했음에도 5,700포인트를 유지하며 마감했습니다. 저는 현재 너무나 무서운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오늘도 저희 원칙대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가 3% 이상 하락하면서 나스닥은 떨어졌지만 그 와중에도 메타와 구글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락이 오히려 투자에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다우 지수는 다른 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며 상승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소형주 지수로 2021년 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과 횡보를 이어오다가 올해 초부터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었으나 최근 몇 달간 다시 횡보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이어질 경우 러셀 지수는 당분간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시장은 상승장이고 이 상승 신호가 꺾일 때까지는 매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의 스윙 트레이딩 시그널을 살펴볼까요? 먼저 UPRO를 살펴보면 오늘 2.77% 하락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9월 12일에 발동한 상승 모멘텀을 유지 중이기 때문에 보유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가면 스윙 트레이딩 시그널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TQQQ는 오늘 4.22% 하락했지만 아직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단기 스윙 트레이딩의 기회가 올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9월 12일에 발동한 상승 모멘텀 시그널을 유지 중입니다. SOXL은 9월 5일 하락 모멘텀을 시작한 이후 지난주 드디어 반전 추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오늘 다시 8.51% 하락하며 앞으로 더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반전할 만한 재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한가 따라잡기는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과매도 상태를 알려주는 상대 강도 지수 RSI를 살펴보면 UPRO, TQQQ, SOXL 모두 어제보다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SOXL은 이제 47까지 내려가며 오늘의 큰 하락을 반영한 듯합니다. 하지만 SOXL은 지난 몇 달간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오늘의 하락이 놀랍지는 않습니다. 오늘 공포지수는 어제보다 6 정도 떨어진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탐욕 상태에 있으며 공포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지속된다면 공포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지만 공포 상태로 진입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보이므로 공포 매매 시그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시그널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TQQQ가 곧 평균 회귀 시그널을 발동할 수 있으므로 현금을 준비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각종 자산군을 대표하는 ETF들과 매그니피센트 7의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은 가짜 시그널이었을까요? 비트코인은 단위일 동안 상승 모멘텀을 보이다가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산군은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도의 관점에서 볼 이유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장기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며 또다시 하락 모멘텀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매수하지 않고 비트코인 공포 심리가 가득 찰 때 스윙 트레이딩 시그널을 발동시켜 매수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을 살펴보면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2.23% 하락하면서 상승 모멘텀이 끝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년간 배당 성장주와 AI 주식으로서 이끌어왔지만 오늘의 하락은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은 모든 매그니피센트 7 주식 차트를 모멘텀 순위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타입니다. 메타는 2024년 7월 27일 상승 모멘텀을 다시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고점을 넘어서 돌파한 뒤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추가 매수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저는 메타가 AI 시대의 오픈소스 LLM 라마를 이용하여 AI 시대를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메타는 매그니피센트 7 중 모멘텀이 가장 강하며 메타 글래스 안경이 실적으로 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I를 이용한 마진이 확대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큽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2024년 6월 22일 상승 모멘텀을 시작한 이후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으며 현재 전고점을 테스트 중입니다. 오늘 장중에 약간의 하락을 보였지만 25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263달러, 7월 전고점을 돌파할 시 매수를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은 돌파할 재료가 부족해 보입니다. 저는 로보택시 이벤트 전에 매도하지 않고 앞으로 테슬라를 보유의 관점으로 계속 바라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7월부터 지속적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AI가 새로운 아이폰에 바로 탑재되지 않고 나중에 나올 예정이라는 소식의 수요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애플의 상승 모멘텀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과 하락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 분할 매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애플의 모멘텀은 매그니피센트 7 중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동안 엔비디아를 매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에게는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횡보 중이지만 데이터 센터의 대부분이 여전히 CPU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GPU가 완전히 탑재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수요는 여전히 엄청나며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다소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모멘텀은 매그니피센트 7 중 4위에 위치해 있으며 횡보 중에는 지속적으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현재 상승 모멘텀을 겨우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 악재들로 인해 주식이 지난주 내내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클라우드 분야 1위, 미국 리테일 산업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AI 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구글입니다. 그동안 구글은 반독점 관련 악재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오늘 드디어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거의 모든 주식들이 하락할 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글은 AI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클라우드 서비스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치 엔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전히 1등에 위치해 있고 특히 로보택시 부문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웨이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저력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락 모멘텀을 이어가며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만큼 내일 그 돌파가 이어지면 오늘 소액 매수한 금액에 더해 추가 매수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상승 모멘텀에서 벗어났습니다. 지난 2년간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현재의 하락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훌륭한 CEO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당 성장주로서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따라서 더 큰 하락이 이어진다면 저의 배당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제 주요 섹터들을 살펴보고 주목해야 할 산업별 ETF를 확인하겠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시작되면서 오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오늘 에너지 섹터가 무려 2.04% 상승했습니다. 유틸리티는 방어주이면서도 AI 관련 주식으로 주목받으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오늘의 돌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락 모멘텀에 있기 때문에 아직 투자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동의 긴장이 지속된다면 에너지 섹터는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섹터의 상승은 다른 섹터들이 하락할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살펴봐야 합니다. 반도체 ETF SMH를 보면 지난주의 상승을 모두 되돌리며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에 거의 다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이 지지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또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하든 상승하든 매일 적립식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는 전쟁 관련 주식인 항공 디펜스 ETF ITA를 매수했습니다. 중동 긴장이 심화될수록 이 주식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긴장이 바로 완화된다면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트레이딩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제가 어떤 실전 투자를 했는지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버리지 ETF를 이용한 스윙 트레이딩에서는 특별한 매수 매도 시그널이 없었기 때문에 매수나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멘텀 트레이딩에서는 오늘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구글을 매수했습니다. 내일 이 돌파가 유지되지 않으면 손절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S&P 500 편입표가 이벤트 트레이딩 이후로 오랜만에 중동 긴장 심화를 바탕으로 한 이벤트 트레이딩 시그널을 이용하여 로키드 마틴과 항공 디펜스 ETF인 ITA를 매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립식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도 4개의 주식을 자동으로 매수했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일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벤트 트레이딩의 핵심은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동 상황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지만 9월 12일부터 이어져 온 상승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불안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방어주이면서 성장주인 AI 관련 유틸리티 주식을 고려해보세요. 방어주로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성장과 AI 트렌드를 아우르는 주식들은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으면서도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유틸리티 주식은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벤트 트레이딩은 짧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동시에 방어와 성장을 고려한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승장이 이어지는 지금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투자 전략을 세워 지속적으로 실행해보세요. 세상은 넓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하니까요.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